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어지러움 환자 진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것을 주소로 외래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원인 질환 감별도 어려운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은 전정 감각 이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시각 이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체성 감각 이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뇌 이상, 즉 뇌줄기나 소뇌 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을 증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벌티고 현응증과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균형장애 디스이퀴리bri움과 쓰러질 것 같은 실신성 어지럼균 프리싱코프, 붕 뜨면서 흔들리는 듯한 시민성 어지럼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빙글빙글 도는 홀링 타입 벌티고와 넌 홀링 타입 디즈니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움 A형 분류에 따른 진단적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어지러운가를 물어보시고 세상 또는 자신이 빙빙 돈다, 기울어 보인다고 하면 벌티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벌티고의 원인은 말초와 중추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득하다, 정신을 잃을 것 같다는 느낌은 실신성 어지러움으로 나눌 수 있고 크게 심혈관계 질환이나 저혈당 등의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다,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균형 이상으로 볼 수 있겠고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멍하다, 어질어질하다, 머리가 맑지 않다 같은 이런 비특이적인 어지럼증도 있는데 이는 정신과적인 문제 또는 약물, 시력 이상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별점은 현운이 말초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 중추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입니다. 말초 원인에 의한 현운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석증 BPPB입니다. BPPB의 경우에는 상방회전성 안진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그와 함께 말초적 현운의 중요한 요인인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수평 한 방향으로만 안진이 생기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중추적 원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현운은 방향이 바뀌거나 수직으로 또는 회전성으로만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특징적인 안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중추적 원인에 의한 현우는 대체로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이 되고 걷기 어려운 증상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이그노스틱 어프로치들이 제시가 되어 왔지만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접근법이 제일 근거가 있고 연구가 많이 된 접근법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타이밍입니다. 그것이 에피소디하게 나타나는가, 컨티뉴스하게 지속되는가가 중요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중요한데 어지럼증이 저절로 자발성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트라우마나 톡신 또는 다른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타겟티드 examination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딕스 홀파이크 매뉴버이고 그와 함께 히어링 로스가 동반이 돼서 메니에르 병이 의심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힌치 examination이 중요한데요. 힌치 examination을 통해서 페리페랄 벌티고와 센트럴 벌티고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딕스 홀파이크 매뉴버는 BPPB 진단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환자를 앉힌 상태에서 머리를 45도 검사측으로 돌리고 이 상태에서 빠르게 피험자를 눕혀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위치를 최소 30초 이상 유지시키면서 안진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특징적인 안진이 유발되면 이석증 BPPB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 충동 검사가 있는데요. 이는 페리페럴 벌티고와 센트럴 벌티고를 감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진정 암 반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보는 검사인데요. 정상적으로 시험자에게 앞부분을 주시하라고 한다면 고개를 돌린다 하더라도 계속 검사자의 코를 주시하는 앞면을 주시하는 기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상
특히 말초성 벌티고로 말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눈이 머리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다시 검사자의 코를 보기 위해 따라잡기 단속 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갑자기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눈이 안면 주시를 하지 못하고 따라잡기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자가 환자의 머리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분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머리를 돌려도 나타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안면 주시가 계속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고개를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전장 안방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방 안면 주시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방 주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장 안방사가 떨어진 경우는 대부분 급성 말초성 질환, 페리페랄 벌티고입니다. 따라서 두부 충동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다행스럽게도 페리페랄 벌티고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성 병변의 이상을 따라서 벌티고가 생기는 경우는 두부 충동 검사가 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힌츠 이그잼은 헤드 임펄스 테스트와 니스타우무스의 양상과 스큐 테스트 이 세 가지 검사를 종합해서 벌티고가 페리페랄인지 센트럴인지를 보는 이그자미네이션입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듯이 헤드 임펄스 테스트는 전방 주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니스타그무스는 디렉셔널 체인징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고 스큐 테스트는 전방 주시를 했을 때 양쪽 눈의 높이가 동일하지 않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이상 소견이 나타나게 된다면 뇌의 스트로크 같은 대뇌의 이상이나 소뇌의 이상에 의한 버티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스큐 테스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방 주시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눈을 가려서 한쪽 눈씩 가려서 보게 되면 안구운동 장애는 없으신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구운동 장애는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한쪽 눈씩 가려서 보게 되면 양쪽 눈의 높이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큐 테스트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중추성 현운, 스트로크 같은 뇌질환의 원인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두부 충동 검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전장 안방사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한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전방 주시가 안 되는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말초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부 충동 검사와 스큐 테스트를 잘 익혀 넣어 주시면은 페리페럴 벌티고와 센트럴 벌티고를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니스타그무스는 페리페럴이면은 대체로 한 방향에 일정한 니스타그무스가 생기는데 센트럴 벌티고의 경우에는 디렉셔널 체인징 하는 벌티고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니스타그무스를 보이게 됩니다. 원인 질환별 특징을 보면 BPPV, 이석증의 경우에는 반복적이고 발작적이며 지속시간이 1분 미만으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 머리 자세의 변화에 의해서 유발되겠고 딕스 홀파이크에서 유발이 되게 됩니다.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일회성이고 심하며 지속적인 발작이 며칠씩 하게 되겠고 악업성의 경과를 보여주고 헤드 임펄스 테스트를 하면은
전정 안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이 편측이고 수평적이며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현운 발작이 재발하며 몇 시간씩 가는데 편측의 청력 손실, 이명, 기가 꽉 찬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센트럴 벌티고의 감별에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경고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고령,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같은 뇌졸중 위험 요인을 갖고 있고 중추성 안진의 양상을 보여서 디렉셔널 체인징을 하고 두부 충동 검사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두부 충동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전정신경염 같은 페리페럴 벌티고고 두부 충동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상의 경우가 도리어 더 센트럴 벌티고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경학적 징후를 보이고 걷기가 힘든 양상을 보입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45세 여자가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는 속이 메스꺼리면서 주위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고 누워있는데도 어지럼이 계속되었습니다. 환자는 최근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니스타그무스는 수평 회전성이었고 자발 안진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헤드 임펄스 테스트, 두부 충동 검사를 해서 좌측으로 빠르게 고개를 돌리니까 우측으로 향하는 교정성 따라잡기 단속 운동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비틀거리긴 했지만은 혼자서 설 수 있었고 다른 신경학적 진찰은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지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메스꺼리고 주위가 빙빙 돌고 누워있는데도 어지럼이 계속되었고 최근에 감기가 걸렸고 수평 회전성이었고 자발 안진이 있었고 헤드 임펄스 테스트에 이상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전정신경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50세 여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발생한 회전성 어지럼을 호소하였고 주변이 도는 증상은 움직이지 않으면 이내 사라졌고 자리에 눕는 순간이나 일어나는 순간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니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딕스 홀파이커 검사를 시행하니까 안진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원인 질환은 무엇일까요? 예, 다들 쉽게 눈치채셨겠지만은 양성 발작성 최이성 어지럼증, 이석증이 의심이 되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증례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있는 71세 여자가 갑자기 발생한 현웅과 오신구토를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그런데 두부 충동 검사, 헤드 임펄스 테스트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혼자서 서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분의 원인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예상하듯이 중추적 원인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우측 우하 소뇌동맥에 급성 뇌경색이 와서 어지러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이석증, 양성 발작성 최이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애플리수기 같은 보건술이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전정 재활 치료도 효과적인데요. 가능한 안티히스타민이나 벤조디아ze핀 같은 어지러움이나 졸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대증약물은 필요할 때만 쓰고 지속적으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의 경우에는 벤조디아ze핀 항구토제 항히스타민제로 잠깐 동안 증상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전정 재활 치료가 빠를수록 회복도 빠른 양상을 보이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사용은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약제는 지금까지는 안티히스타민, 안티콜리너지 또는 벤조다이제핀을 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다 부작용이 있는 약들입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비어스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항콜린성 효과가 큰 항히스타민제 중에 부작용이 제일 큰 약으로 어지러움에 주로 쓰는 보나링정, 디멘하이드레이트를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항콜린성 부작용을 자주 나타내는데 구갈, 변비, 배뇨곤란,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 낙상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진정 수면제나 벤조제아제핀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러움이 심해서 환자에게 벤조제아제핀이나 안티히스타민, 특히 안티콜리너지 부작용이 있는 보나린 같은 이런 안티히스타민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한 단기간 사용하고 낙상이나 골절 같은 이런 부작용이 적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벌티고 환자의 진찰에는 힌치 의점이 중요하고 헤드 임펄스 테스트는 만약에 어느 쪽으로 하든지 정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니스타그무스가 디렉셔널 체인징하는 니스타그무스가 나타났다. 스큐 테스트에서 양쪽 눈의 높이가 동일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양상 중에 하나라도 동반이 된다면 중추성 병변, 센트럴 벌티고, 즉 뇌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조기에 포더 워크업이나 전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